자, 이번에 할 얘기는 이제 등비수열 극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비수열은 우리 수원에서 수열편에서 좀 배웠습니다. 근데 미리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포인트를 잠깐 잡고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극한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뭐가 좀 다른지 잘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은 우리 수열에서 우리가 일반항이 어떻다고 배웠죠? 첫째 항에다가 곱하기 공비에다가 n-1 제곱하면 우리가 n번째 항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규칙, 요게 등비수열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자, 요것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이제 n이 무한대로 가. 그렇지?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계산은 뭐가 계산이 중요하냐면 이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응? n이 무한대로 가면 거기다 1을 빼봐도 어때? 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극한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책에는 요것의 극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입니다. 그럼 누가 무한대로 가는가? 보니까 등비수열의 느낌은 이제 사라지고 뭐가 무한대로 가는가?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따라서 이 등비수열 극한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아까 다항식 앞에 정했던 다항식의 극한, 무리식의 극한과 좀 다른 지수꼴에서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는 게 이 단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등비수열 극한이지만 뭐가 무한대로 간다고?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그런 극한입니다. 이거 잘 체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좀 만만치 않아. 굉장히 좀 귀찮습니다. 결론은 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양하게 달라진다. 극한값이 다르다. 이렇게 잡고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잠깐 할게요.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이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여기 무한대로 가? 그럼 수를 나열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전체 수는 어떻게 갈까? 2, 4, 8, 16 이렇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지?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보자. 2분의 n제곱 어떻게 될까? 자, 역시 나열해 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숫자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뭘로 접근하겠어? 0으로 접근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잠깐 볼까요? 간단하게 1의 n제곱 어떻게 될까? 1의 n제곱 그냥 무한대로 가도 어차피 뭐가 돼? 그냥 1이죠? 이번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보자. 마이너스 1의 n제곱 어떨까? 자, 이건 한번 나열해 보자. 얘 나열하면 어떻게 돼? n이 1이면 마이너스 1 2면은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죠? 못 가 이거는 진동하죠? 그렇지? 자, 이처럼 미세의 어떤 범위의 숫자를 갖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극한값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걸 정리한 게 자, 요것입니다. 자, 미세 범위에 따라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밑이 범위가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발산하는 게 있고 수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 아까 숫자를 잠깐 예를 들었는데 잠깐 봅시다. 자, 밑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이 R값에 뭐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2, 3, 4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자, 1일 때는 어떻게 돼? 밑이 1이면 그냥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2분의 1 또는 뭐 4분의 3 또는 음수도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은 뭘로 수렴할까? 이건 0으로 수렴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때 아까 했죠? 뭐니? 1하고 마이너스 1로 진동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은 숫자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분의 7 뭐 이런 것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n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지면서 진동할 겁니다. 이해됐네? 그럼 이제 정리해야 돼. 자,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암기법은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거야. 미시야. 미세의 범위를 수직선을 그려서 기억하면 상당히 괜찮을 거야. 마이너스 1과 1을 사이로 해서 일단 요 사이 범위는 어떻게 됐었지 아까? 0으로 수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억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억하라고.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고 꼭 분자가 1인 것만 있는 건 아니야.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돼. 그래서 4분의 3도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도 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분모가 분자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숫자가 큰 게 해당되는 거야. 그때는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합니다. 자, 두 번째. 미시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미시 1이야? 뭐야 그러면? 1로 수렴하겠죠? 그지? 이렇게 수렴하는 거 두 가지 나옵니다. 수렴하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기억하세요. 기억. 발산하는 형태를 볼 건데 발산하는 형태는 일단 마이너스 1 때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왔다 갔다 진동했었죠? 그지? 이렇게 해서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 1보다 클 때 이건 아까도 했으니까 이거 뭐야?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로 작을 때는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일단 기억은 두 가지로 해도 괜찮아. 발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커져서 발산하는 케이스의 두 가지. 기억할 때 즉 1하고 마이너스 1 바깥에 있는 범위 그런 것들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발산한다. 그 다음 미시 마이너스 1일 때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고 그냥 1하고 마이너스 1만 왔다 갔다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돼. 발산하는 거 두 가지, 수렴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세요. 알았죠?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렴하는 거. 어떤 케이스야? 1일 때하고 어떤 케이스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때는 수렴입니다. 요겁니다. 0하고 1. 여기. 그 다음 발산하는 케이스. 뿔마일로 진동하는 케이스 얘하고 그 다음 얘 두 개는 같이 기억하세요. 1하고 마이너스 1 바깥의 범위일 때는 무한대와 뿔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수직선에서는 이쪽하고 이쪽 요 케이스 요게 발산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만약에 애매하게 아래 n제곱 극한을 우리가 찾을 때 얘가 수렴할 때 아래 범위를 구하라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어. 수렴하는 R 범위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아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다 하기 바랍니다. 완전히 기억해야 돼. 알았죠? 자, 지금 배운 이제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등비수열 극한의 이제 예제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등비수열의 극한이든 뭐든 간에 수열의 극한값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나열하거나 n에다 무한대를 대입해서 무한대 계산합니다. 자, 역시 이것도 나열하기 상당히 어려운 복잡한 수열이 많은 거니까 뭐 하는 게 좋겠어?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서 우리가 찾는 게 좋아. 그러려면 지수가 무한대로 갈 때는 아까 방금 했던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밑의 범위를 경계선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운데는 뭐다? 0으로 수렴한다. 1은 뭐다? 이것도 1로 수렴한다. 수렴하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마이너스 1 때 뭐다? 이건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바깥의 범위 이 두 개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엄청나게 커지면서 발산한다. 이렇게 발산하는 거 두 가지, 수렴하는 거 두 가지 기억해서 대입할 때 써먹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뭘 관찰해야 돼? 미세 범위가 뭔지를 관찰해야 돼. 미세 범위를 봤더니 2분의 1의 n제곱인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 얘는 극한값이. 이건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죠? 얘는 발산하죠? 발산은 답 쓸 때는 무한대냐 진동이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발산의 원래 개념이 뭐였어요? 수렴하지 않는 거죠? 수렴하지 않다는 것은 극한값이 뭔지를 결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동하든 무한대로 가든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건 발산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는 발산하겠죠? 자, 기본.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슬슬 뭐가 냐면 부정꼴이 나오기 시작해. 똑같습니다. 자, 역시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자, 밑을 보니까 다 1보다 커. 그럼 분모 뭘로 가요? 전부 다 무한대로.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러면 그때 취하는 방식은 앞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부정형 극한과 생각은 똑같아. 무한대로 없애야 돼. 그러면 다항식은 어떻게 해? 분모의 최고차를 나눠버렸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최고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밑이 가장 큰 걸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무한대는 다 사라져버리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왔을 때 지수가 무한대로 극한은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누면 돼?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돼. 왜? 이게 제일 크니까 밑이. 이해가죠? 따라서 분자 분모를 뭘로? 5의 n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서 변형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1. 얘는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인 거니까 5분의 3의 n제곱. 여기는 5분의 4의 n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무한대는 없어지는 거야. 일반 부정형 극한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이제 무한대 없어졌어? 그럼 따라서 얘네들은 다 범위가 마이너스 1과 사이니까 얘네들의 극한값은 다 뭘로 갈까? 전부 다 0으로 갈 겁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따라서 결과는 1 플러스 0분의 0 이렇게 해서 0으로 수렴할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우리 다항식의 극한값 구하듯이 가장 밑이 큰 걸로 분자 분모를 어떻게 하면 돼?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그 무한대가 사라지니까. 알겠죠? 자, 3번 갑시다. 자, 3번 역시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밑이 5고 이거 밑이 6인 거니까 다 뭘로 가는 것들이야?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꼴이 됐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0이 되는 거지? 아니지, 이제는 이제 이런 소리 하는 놈 없겠지, 이제 설마. 자, 0 아닙니다. 무한대 숫자 아닙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부정꼴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다항식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다항식이 어떻게 해? 최고창을 묶어버렸죠? 그러면서 무한대를 없애버렸잖아? 그럼 여기도 같은 생각에 뭘로 묶으면 될까, 이것도?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묶어버리면 돼. 그래서 얘를 변형할 때 6의 n제곱을 묶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이제 무한대가 사라지니까. 왜? 5의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5의 n제곱이 될 거고, 얘는 1이 되겠죠? 6의 n제곱 나눠버리면. 그럼 이때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무한대가 딱 사라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6분의 5의 n제곱은 1하고 마이너스 4이니까 얘는 뭘로 가겠어?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빼기 1이 되는 거지. 그죠? 자, 따라서 이걸 리미트 취하면 얘는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무한대인데 여기 부호가 음수가 처리되니까 우리가 무한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한대 곱하기 상수의 계산에서 음수니까 뭘로 가겠어? 전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다항식의 극한값 구하듯이 최고창으로 묶는다. 여기는 밑이 가장 큰 지수꼴로 묶는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방법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한번 봤어요. 자, 마지막 거 잠깐 볼게요. 모양은 현란하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 보는 게 첫 번째 단계라 그랬죠?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쌍 넘었고 다 1보다 큰 값들이야. 다 뭘로 가요, 전부 다? 무한대로 가죠. 그랬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어요. 얘하고 유사한 겁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밑이 가장 큰 걸로 나눠버리면 무한대가 싹 다 사라지겠지? 그럼 이제 밑이 가장 큰 걸 판단해야 돼. 밑이 가장 큰 게 5의 n제곱이죠? 그럼 바보입니다, 바보. 그냥 모양만 보는 거야. 속성을 잘 봐야지. 얘는 5의 n제곱이야. 얘는 4의 n제곱입니다. 4의 n제곱. 똑같은 조건을 봐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5의 n제곱, 4의 n제곱. 얘는 3 곱하기 9의 n제곱입니다. 이건. 얘도 9의 n제곱입니다. 그럼 밑이 가장 큰 게 5의 n제곱이야? 아니죠. 아니지? 누가 제일 큰 거야? 9의 n제곱이 가장 큰 거야. 따라서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야 돼? 9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만 보지 말라고. 지수는 안 보고 내가 밑만 찾아보지 말고. 그죠? 그 지수가 이제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의 n제곱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냥 아래 n제곱 꼴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따라서 정리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 더하기 9의 n제곱, 얘는 4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9의 n제곱인 거니까 분자분모를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9분의 5의 n제곱, 얘는 1, 얘는 9분의 4의 n제곱, 얘는 3 이렇게 남겠지? 그래? 그러면 따라서 이제 무한대는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다 밑이 1과 마이너스 4이니까 다 뭘로 갈 놈들이야, 전부 다. 극한값이 0으로 다 수렴할 놈들인 거니까 남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0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등비수열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일단 밑이 범위에 따라 극한값이 달라진다. 수렴하는 거, 발산하는 거 각각 몇 가지? 2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 대입해서 극한값 구할 때 부정형도 똑같이 나온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가장 큰 놈. 그래? 무한대가 가장 크게 가는 거. 즉 밑이 가장 큰 지수꼴로 분자분을 나눈다. 그러면 무한대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또 역시 밑이 가장 커서 가장 무한대로 크게 가는 지수꼴을 묶는다. 그지? 그 밑이 가장 큰 지수꼴로 묶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냥 기억하지 말고 왜 이렇게 구하는지 잘 관찰하면서 공부하세요. 알았어요? 자, 예제 2의 특징은 일반항에서 지수꼴로 되어 있는데 일반항이 밑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밑이 문자인 케이스입니다. 즉 문자라는 것은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귀찮아도 아주 귀찮아. 그러나 귀찮아도 밑의 범위를 나누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말 생략할게요. 이때 밑의 범위는 수렴하는 거 몇 가지? 아까? 2가지. 발산하는 거 몇 가지? 2가지. 수렴은 0과 1, 발산은 무한대하고 뿔마 1, 진동. 이렇게 2가지로 기억하면 돼. 그래서 범위를 4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기억하고 꼭 이런 걸 체크하세요. 귀찮아도. 자, 우리 범위를 나누는 수학이 뭐가 있었냐면 절대값이 있었는데요. 절대값 할 때 우리 항상 어떤 느낌이었어? 귀찮아. 그지? 그러나 절대값보다 훨씬 더 귀찮은 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뒤에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미세 범위를 네 가지를 나눠야 된다. 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밑 R입니다. 마이너스 1가지를 경계해서 수렴하는 거, 요 사이 범위 0. 일단 1, 두 가지.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 요거 풀마일 진동하는 것과 요쪽 무한대로 가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1, 2 수렴하는 거 두 가지, 3, 4 발산하는 거 두 가지. 자, 수렴하는 경우는 일단 0으로 수렴하는 거 뭐죠? 미세 범위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그지? 이때는 Rn제곱. 자, 이런 것들이 다 뭘로 가는 거죠? 극한값이. 자, 이거는 R 곱하기 R의 n제곱입니다. Rn제곱이 다 뭘로 가요? 전부 다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0 플러스 1분의 0 빼기 1, 즉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 R이 1인 케이스. R이 1인 케이스는 R의 n제곱이 뭘로 가나요? 극한값이 1이죠? 따라서 이때는 1 플러스 1분의 R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R도 1인 거니까 1이네요. 따라서 얼마가 돼야 돼? 0. 오케이. 세 번째 말고 네 번째를 먼저 합시다. 네 번째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 즉 1보다 큰 케이스하고 마이너스보다 작은 케이스는 어차피 숫자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묶어서 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야. 기호로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편하죠? 그지? 그러면 이 속의 범위가 R이 마이너스 1로 작거나 또는 R이 1보다 크다의 범위니까 우리 간단하게 절대값으로 많이 씁시다. 이때는 이 R의 n제곱이 뭘로 가는 거야? 전부 다 무한대로 발산하죠?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을 어떻게 나가죠? 가장 큰 놈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 뭐 큰 놈도 없어요. R의 n제곱 나눠야 돼. 따라서 분자 분모를 다 R의 n제곱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뭐 남아? R. 네? 여기는 R분의 1의 n제곱, 여기는 1. 더하기 이것도 R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R분의 1의 n제곱 뭘로 가겠어? 극한값이. 1하고 마이너스 1보다 다 바깥에 보면 숫자 큰 거니까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겠죠? 남는 건 뭐가 남아? R이 남습니다. 그죠? 이해돼요? 자,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는. 자, 가장 까다로운 게 이제 R 이퀄 마이너스 1인데, 이때는 어때요? 1이 됐다, 마이너스 때 진동하잖아. 그때는 이거는 습관을 처음부터 잘 들여야 되는데, 이건 특별히 따로 빼서 하겠습니다. 이때는 n이 짝수일 때하고, 지수가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없다 하면 안 되고요. 이해 갑니까? 따라서 이때는 지수 n 값이 짝수일 때하고 지수 n 값이 홀수일 때로 항상 나누는 습관을 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어차피 짝수일 때는 1이 되겠지만 홀수일 때는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 홀수일 때는 참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어떻게 돼서 두 가지가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건 다르기 때문에 없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여기가 2n제곱, 여기는 2n 플러스 1제곱, 2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면 홀수 짝수가 명확한 파트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지수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합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짝수가 되면은 얘는 뭘로 가겠어? 당연히 Rn제곱. R의 짝수 제곱인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짝수 제곱일 때는 1 플러스 1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홀수일 때는 Rn제곱 뭐로 가보겠어 이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두 가지 값이 틀리죠? 이건 부정꼴 나와버리고,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나오네.
따라서 두 가지 값이 다르니까 이때는 뭐라고 해주면 돼? 이때는 극한값이 결정할 수 없다. 줄여서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네? 다시 한번 정리.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에서 미세의 문자, 즉 변수가 났을 때는 귀찮아도 범위를 나눠서 한다. 몇 가지로? 몇 가지 에브리바디? 네 가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